자, 220V 60W 전구 두 개를 전원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밝은가 그랬네요. 자, 전구 역시 우리가 부하라고 할 수 있죠. 부하는 우리가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를 이렇게 그렇죠?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고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돼 있는 형태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두 개가 60W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220V를 여기에도 220V가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 사실 이쪽 병렬로 연결된 곳에는 그렇죠? 여기에 전압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 그러니까 여기에도 220이 걸리는 거고 여기도 220이 걸려서 그렇죠? 그대로 잘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220이 이렇게 동일한 두 개를 전달하게 되면 여기에는 각각 전압 강화가 똑같기 때문에 그쵸? 똑같은 전등이기 때문에 110V, 110V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실상 전압이 낮은 전압이 걸리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녀석의 밝기가 더 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높은 전압으로 가해주면 더 큰 전류, 그 다음에 큰 전력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더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회로망에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이건 시그마 i죠. i의 그 전류의 합을 뜻하는데 전류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점에 즉 들어오는 전류, 뭐 나가는 전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합을 해보면 0이 될 것이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을 것이다. 키르호프의 제 1법칙이죠. 전류 법칙은 1법칙. 그렇죠? 키르호프의 제 1법칙. 여기에 10이 들어가면 뭐 이쪽으로 4가 나가면 이쪽으로는 6이 나가야 그쵸? 10이 들어온 만큼 그만큼 나가야 된다 그 얘기지. 기전력 V0 내부 저항이 R5민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내부 저항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전지 N개를 직렬 연결한 상황 이거 있었죠. 그렇죠? 여기 기전력과 R 내부 저항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점점점 총 N개를 이렇게 달고 부하 저항 이렇게 달았을 때 어떻게 얘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여기 기전력 2도 N개가 되고요. 이 내부 저항도 직렬이기 때문에 NR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했었죠. 흐르는 전류는 전체 기전력을 여기에 저항 얘네들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NR 플러스 R로 나눠준 것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내부 저항은 직렬이기 때문에 NR이죠. NR 2번이죠. NR. 병렬일 경우에는 N분의 R이고 자 용량이 20A 1.2V 전지를 5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전지를 5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했을 때 이쪽 부하 쪽을 단락 쇼트를 시켰다는 얘기죠. 쇼트를 시켰을 때의 전체 용량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1.2V짜리가 5개가 지금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2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죠. 얘는 6V가 걸리게 되는 거지. 즉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올라가는 대신 그대로 용량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시간이 되는 거죠. 용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지. 직렬일 경우에는. 하지만 비교해 볼까요? 병렬일 경우에는 여기가 1.2V짜리를 만약에 5개를 두게 되면 전체에 걸리는 전압도 변화는 없어요. 1.2V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용량 자체가 20 곱하기 만약에 병렬로 했을 때는 5개 얘는 100Ah가 되지만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용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 그대로 간다는 거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200V 500W 전열기를 200V 전원에서 220V 전원에서 사용했다면 이때의 전력은 원래는 200V 그 다음에 500W짜리 전열기를 했는데요. 이때 220V에서 즉 전압을 올려서 한번 지금 사용해 본 거죠. 그치? 그때의 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때는 지금 사실상 이 전력에 관한 식, 그쵸? P는 I 제곱 R,
그리고 R분의 V제곱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전력 문제에 있어서 뭡니까? 전류가 지금 주어졌습니까? 전압이 주어졌습니까? 전압이죠. 그러면 요 관계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요거 R분의 V제곱 요걸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전열기가 주어지면 전열기는 이 저항이죠. 저항, 부하 저항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렇다면 전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 여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요거 그렇죠. 200이었던 것이 220V로 전압이 올라갔으면 그때의 전력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걸 간단히 푼다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전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얼만큼 증가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220을 200으로 한번 나눠보면 약분되고 또 요거 약분시키니까 얼마? 1.1배 된 거죠. 1.1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 뭐냐면 전압이 1.1배가 되면 이때의 전력도 바로 1.1의 제곱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 1.1배가 됐다는 것은 1.1의 제곱을 한 것이 원래 전력값에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1.1의 제곱을 원래 전력에다가 곱해주면 605W가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긴 하지만 조금 헷갈리죠. 어렵죠.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우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 식에서 아예 그냥 자 단순하게 저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저항. 자, P는 R분의 V제곱에서 자 저항 R은 뭡니까? R은 역시 P분의 V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 그대로 P는 지금 500이죠. 그리고 얘는 200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500분의 4만이 됐죠. 4만. 그래서 샥 약분하고 400을 5로 나누면 80이 되는 거죠. R이 85ohm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그런 뒤에 이제 너무 끝나요. 자, 이제 220V를 쓸 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전력을 이제 구해 보면 얼마? 80을 집어넣고요. 여기 V 220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거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정확히 605가 나와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일관성 있게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을 써주는 것도 좋죠. 그치? 자, 이거 이 방법을 기억해 봅시다. 자, 다음 자 전격 전압이 200V고 전력이 1kW인 부하에 전압을 10% 감소시키면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는가? 자, 이것도 앞에 문제에서 그거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됐으면요. 자, 전압만 지금 10% 감소시켰다고 그랬죠. 그러면 90%가 된 거죠. 90%. 그러면 원래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이 전압 자체가 0.9V가 된 거죠. 원래 전압. 이것을 그냥 V라고 한다면 0.9V가 된 거죠. 그럼 뭐였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곱한 거에다가 원래 그렇죠? 원래 전력인 자 1kW는 뭡니까? 1000W죠. 1000. 왜냐면 여기 몇 와트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주면 끝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이건 0.81이기 때문에 얘는 810W가 계산해 보면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이렇게 하면 간단히는 풀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또 일관성 있게 자, 이 방법이 어렵다. 그러신 분은 저항을 구해버리자 그 얘기라고요. 자, 갑니다. 지금 다시 P는 R분의 V제곱에서 자, R은 뭡니까? R은 P분의 V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걸로부터 저항 구해버립시다. 저항은 자 1kW 자 1000분의 자 200의 제곱 4만이죠. 4만. 그치? 그래서 공 3개 이렇게 없애면 오 얘는 45ohm이었네요. 45ohm. 자 그러면 자 전압이 10% 감소했다는 건 이건 뭐 계산해야죠. 그치? 전압이 10% 감소했다는 건 지금 200V에 0.9를 곱해야 된다 그 얘기죠. 10%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80V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갑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R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40이었고요. 여기 V가 180이기 때문에 180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면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정확히 810이 나옵니다. 이대로 해도 이 방법으로 해도 좋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도 2번 두 가지 방법을 알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자, 1kWh와 같은 값은 뭡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와트세크. 자, 와트세크가 바로 뭐였습니까? 1주울이었죠. 줄 이거였죠. 와트세크 전력량 와트세크. 근데 여기에서는 킬로와트 아워예요. 자, 키로가 붙었다는 건 이 값을 기준으로 일단 1000배를 해야 되죠. 키로가 붙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하고, 그치? 곱하기 100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워는 그쵸? 초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워는 뭡니까? 1시간은 60 곱하기 60, 즉 3600초였죠. 3600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600을 곱한 그쵸? 주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울. 이게 1주울이었으면 즉 이것 주울이 된다 그 얘기지. 봤더니 이걸 3.6으로 표현해 보면 공이 하나 둘셋 6개 10의 6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3600 그러면 얘는 3.6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에요. 요거 그치? 그래서 10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이 된 거지. 자, 기전력이 120V, 내부 저항 R이 15옴인 전원이 있다. 여기에 저항 R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 이거 뭐 기본 이론에서도 문제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경우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 자, 기전력이 있고요. 내부 저항 R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저항, 부하 저항을 달아서 얘가 최대의 전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때 바로 최대 전력이 만들어진다? 내부 저항과 이 부하 저항이 서로 같을 때, 여기 적혀져 있긴 하네요.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만들어지고, 공식으로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4R분의 V제곱, 이것도 기억을 해두자고 그랬죠. 이건 공식을 좀 기억해두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내부 저항이 15니까요. 여기 15에다가 15, 그러니까 R을 15를 쓰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그대로 여기 4 곱하기 15에 지금 기전력 120의 제곱 이걸 계산해 주면 된다 그 얘기지. 그랬더니 240이 나온다는 얘기죠. 240W 4R분의 V제곱 이거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4R분의 지금 V제곱 이 공식이 생각나야죠. 생각 안 나면 풀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이 지금 같다고 그랬죠. 얘랑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E인데 여기가 R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전압 강하 요거 전체가 E니까 2분의 2가 일어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분의 2가 되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지금 2분의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의 우리가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공식 다시 한번 쓰다면 뭡니까? 공식 R제곱분의 R분의 V제곱이죠.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항도 지금 R이었고요. 여기에서의 전압은 2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V라고 했지만, 자, 여기 2라고 하면, 자, 요거의 지금 제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제곱하면 4로 내려가죠. 4R분의 2제곱. 즉 이것을 이제 V라고 한다면 공식으로 이제 4R분의 V제곱 이렇게도 이끌어낼 수는 있죠. 하지만 공식을 좀 기억하자 그 얘기죠. 4R분의 V제곱 4R분의 V제곱 이렇게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200V 2kW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생긴 그쵸? 전열선 두 개를 직렬로 했을 때와 병렬로 했을 때,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근데 이거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던 대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전등을 달았다고 하면 얘는 똑같이 220V, 220V, 얘는 110V, 110V니까 이 녀석이 훨씬 밝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많은 전력을 잡아먹게 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당연히 이때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줄어든다는 게 일단 답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계산이 만약에 어렵더라도 뭐 1번, 2번 중에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50%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2번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지. 자, 이번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여기에서는 그러면 저항을 계산해 보는 게 좋겠죠. 저항. 자, 여기에서 저항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자, R이라고 해보면 여기에 걸리는 저항은 2R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걸리는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전압을 V라고 역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자, P는 뭡니까? 공식 R분의 V제곱이니까, 자, 이때 이 상황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요. 자, 고려를 해보면 2R이죠. 2R분의 여기 V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력 P를 한번 구해보면 역시 R분의 V제곱에 의해서 R이 얼마입니까? 2분의 R이죠. 그거에 역시 여기도 V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는 이 위로 올라가니까 R분의 2V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럼 얘를 얘로 뭐 해줘야 됩니까? 나눠야죠. 나눠야 돼. 2R분의 V제곱을 얘로 나눈다는 건 곱하기 역수 2V제곱분의 R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V제곱 없어지고 RR 없어지면서 얼마입니까? 바로 4분의 1만 남게 되죠.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이렇게 이해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치? 자, 풀이대로 한번 해보면 이제 저항을 구해버리자는 거죠. 저항을. 자, 저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뭐 P는 R분의 지금 V제곱에 의해서 R은 P분의 V제곱으로 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2000, 그 다음에 200V니까 여기가 4만이죠. 4만. 200의 제곱이어서 그래서 공 3개 없애고 얘가 25ohm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20, 여기도 지금 20 이렇게 되면서 이때의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40이죠. 40이 되고 요거 병렬이죠. 반절이 되는 거야. 이때 전체 요거의 저항은 이제 10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전력을 이제 한번 여기에서 전력을 구해보면 여기가 200V였기 때문에 자, 뭡니까? 요거 전력. 요거 R분의 V제곱에 의해서 얘는 40분의 200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쵸? 여기 40분의 200의 제곱이니까 여기에서는 1000W.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역시 R분의 V제곱인데 R이 10이니까요. 또 V가 200이니까 10분의 V제곱에 의해서 얘는 4000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가 얘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공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면 더 좋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편하신 대로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지름이 2.6mm 길이가 1000m인 구리선의 전기 저항은 몇 오음이 되겠는가? 자, 이것은 지금 고유 저항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름이라든가 길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구리선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 지름이 지금 2.6mm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000m 1000m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값은 뭡니까? 바로 구리선의 5m 주어진 거 보니까 얘가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 R은 생각나야죠. 고유 저항의 A분의 L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위를 사실 조심해야죠. 그치? 여기에서는 지금 지름이 2.6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 미터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치? 기준을 다 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밀리는
미터에 비해서 얘는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려면 이것을 1000으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2.6에 1000으로 나눈다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얘기고, 이게 지금 지름이라고 했죠. 지름은 우리가 보통 D로 표현하는데 원의 이제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지면 파이 r 제곱이죠 넓이가. 그런데 이렇게 지름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지름은 뭐 사실상 이 반지름이 이제 2분의 d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파이에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는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4분의 파이 d 제곱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로우 이 값을 그대로 1.69에 10의 마이너스 8제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요게 넓이라는 거죠. 4분의 파이고요. 여기 d가 요거예요. 요거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복잡해지네요. 이거 집어넣고요. 그치? 그리고 분자에는 L 1000 여기다 1000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것을 전자계산기로 이제 두들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뭐 산이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도 되고요. 이거 전자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3.2가 나오는. 아우 조금 복잡은 하네요. 자 3.2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크면 적게 흐르기 때문에 반비례 배분 생각해 주면 되겠죠. 반비례 배분. 반비례 배분은 일단은 두 저항의 합에다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내게 아니에요. 반비례는 이쪽의 영향을 R2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지. 거기에 I를 곱한 것이 이 R1에 흐르는 전류고요.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럼 뭡니까? 반비례 배분이에요. 반비례. 둘이 더한 거를 전체 값으로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 R1 I가 이게 바로 R2에 흐르는 전류죠. 여기에서는 얘를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죠. 2번. 자, 전지의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5오hm,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부하 저항 4.5ohm을 접속한 경우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문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1.5를 지금 10개 직렬이기 때문에 그 10개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5 곱하기 10을 하면 그렇죠? 얘는 15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도 10개를 직렬로 접속했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곱하면 1.5ohm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하 저항 여기가 4.5ohm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 전체 전류를 구해주면 되니까 기전력 15를 얘네 둘이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6이 되니까 6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러면 2.5A가 답이 되겠네요. 2.5A. 그치? 전지의 기전력 E, 내부 저항이 R 6개 직렬로 접속한 뒤에 역시 부하를 연결할 경우에 최대 전력이 발생하려면 부하가 이게 바로 그거였죠. 지금 여기 그림엔 되어 있는데 기전력이 E가 이렇게 있고요. 내부 저항이 6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R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직렬이니까 얘는 6E가 되었죠. 6E 기전력도 6배. 그 다음에 내부 저항도 6배 6R이 돼야죠. 그럴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내부 저항과 이 녀석이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렇죠? R이 6R이어야 된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그리고 공식 뭐라고요? 공식 4R분의 여기 얘를 2라고 하면 2제곱이고요. 얘를 V로 표현하면 V제곱이고. 알겠지? 4R분의 V제곱, 4R분의 2제곱이 된다. 요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0.2모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를
3A의 전류를 흘려주면 전압이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자 컨덕턴스 나면 어떻게 하자고요? 바로 저항으로 바꾸자 그 얘기지. 저항이 역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항 R은 얼마로 보면 됩니까? 0.2분의 1로 보면 되고요. 자 0.2 자 분자분모에 10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0이 되니까 5ohm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R 5ohm짜리를 지금 달아놓은 거죠. 여기에 지금 3A를 흐르게 하려면 그때 가해야 될 전압은 끝났죠. 얘네 둘이 뭐 하면 됩니까? 둘이 곱해주면 끝나죠.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도체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도체의 전기에 뭐였습니까? 고유 저항, 길이, 단면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길이, 단면적, 그다음에 도체의 성분이 바로 이 고유 저항을 결정하는 거죠. 뭐 구리냐, 은이냐, 근데 모양은 아니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보다도 그치? 답은 3번이 아니죠. 100V 5A야 흐르는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이거는 이제 저항을 역시 우리가 공부했죠.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 자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살짝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100V고요. 100V 그 다음에 5A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저항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이 저항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뭡니까? 얘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25ohm이 걸려 있었다는 얘기지. 여기에다가 이제 100V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살짝 샥 지우고, 지우고 여기에 얼마? 120V를 가했다 지금 그 얘기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때 흐르는 전류, 자 5A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120을 20으로 나눠주면 6이 되죠. 6A가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무엇하고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무엇하고 또 가인 전압에 무엇한다. 이게 바로 뭐 I는 그렇죠? R분의 V 이거 ohm의 법칙이죠. ohm의 법칙. 그러니까 저항에는 전류는 반비례하고요. 전압에는 비례했죠. 반비례 비례. 3번이죠. 3번.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